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9월 29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같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미국장이 한 1.6% 정도 하락하고요. 나스닥은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장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갭으로 하락을 했고요.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 이상 올라온 종목이 9종목뿐이 안 될 정도로 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보합이나 마이너스고요. 빠진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하루였고, 마지막에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와서 종목들이 좀 살았는데 요것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요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시작돼서 10월 폭락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10월 폭락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 이유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미국의 디폴트. 미국의 채무 불이행이죠. 디폴트. 미국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있죠. 금리 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 무슨 있죠. 중국 쪽에 지금 정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기 부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요 문제 때문에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요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일 가격 상승. 오일, 가스.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일이랑 가스를 갖다가 대체를 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들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밥도 해 먹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오일이랑 가스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 무시 못 합니다. 지금 이게 폭등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 지금 10월 폭락설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시나리오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근거는 있어요. 근데 진짜 타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자, 어떻게 됐든 우리는 돈만 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선물을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진짜 이번에 하세요. 아시겠죠?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입니다. 오늘 상한가. 자, 보면 세 종목. 아침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에코캡. 자, 에코캡 말씀드렸죠. 리비안 상장, 리비안에 부품 공급을 하고 있어서 에코캡 상한가 간다고 아침에 말씀드렸고, 대원화서, 그 다음에 리비안 상장 관련한 부품 공급. 지금 여기에 지금 한 종목이 빠졌죠. 세원이라는 종목이 빠졌습니다. 아침에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캡, 대원화성, 세원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세원은 상한가를 못 가고요. 리비안 관련한 종목 에코캡과 대원화성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해성 TPC 1대1 무상증자. 요거 진짜 아까워요. 이거 알았으면 아침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증자매매 저야 이것저것 하고 모아서 못 봤대지만 장 끝나고 1대1 무상증자 거래 정지되고 1대1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상한가 갔죠. 이거는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증자매매를 리딩클럽은 배웠죠? 증자매매를 잘 알면 이게 어떤 종목이 무상증자를 한다, 어떤 종목이 유상증자를 한다, 어떤 종목이 권리락이 된다, 이런 얘기만 정확히 알아도 어떻게 돼요? 무조건 먹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자매매를 꼭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매도가 훨씬 더 많아요. 매도가 훨씬 더 많고, 여기에 보면 매도 수익이 큰 게 많습니다. 14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130만원짜리인가요? 이것도 있고, 매수도 있고, 오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선물 매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선물의 움직임은 주식이랑 틀려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대로, 또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하락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잠깐 볼까요? 시장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선물 상황이에요. 선물 상황. 자, 보시면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1.4% 하방을 해서 아예 못 올라왔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지점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시장은 이제 꼬라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무슨 그냥 일반주를 가지고 있던,
지금 아마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분봉을 보면 아침에 갭으로 떨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컸죠. 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 하락폭 때 저는 계속 매도를 외쳤습니다. 이게 200만원짜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매도가.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매수 있었고요. 여기도 매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뭐 살짝 움직임 나왔지만은 지금 보면 중간중간 움직임이 나왔고, 예, 짧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흐름들이 나오면서 수익을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식이 좀 어렵죠. 그죠? 삼성전자가 아마 계속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밀리면 삼성전자든 어떤 주식이든 뭐 특별하게 뭐하지 않는 주식 치고,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는 주식, 이슈를 받지 않는 주식은 대부분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살짝 그래도 반등이 나왔는데 위험한 상황이죠.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그쵸?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이따 봐야겠지만은 미국장이 만약에 계속 빠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이 계속 빠지면 우리나라는 내일 또 한 번 투매가 나올 거고 금요일 날 또 한 번 투매가 나오겠죠. 왜?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이번 주도 뭐 연휴더라고요. 다음 주도 연휴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이 계속 휴무예요. 그쵸? 월요일 날이 계속 휴무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연속으로 하루 더 쉰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금요일, 내일도 조심하셔야 되고 금요일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죠. 코스닥도 급락.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살짝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도 올라오려면 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도 시장이 겁나 높은 자리긴 해요. 그쵸? 코스피를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많이 빠진 것 같죠. 고점에서 정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밑에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얘는 충분히 빠져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2900, 이게 2900인가요? 29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뻥 뚫려 버립니다. 그러면 2400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구간인데 이번 10월달 특히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네, 디폴트 현상,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면 좀 문제가 많겠죠. 그죠? 자,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국가 부도라고 그러네요. 그죠? 추가 차입금을 갖다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다. 이건 채무 불이행 맞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의원들에게 통보를 했다 얘기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회에서 간신히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일단은 살았다고 해서 올라올 겁니다. 근데 통과되기 전까지 불안감이 지속되면 계속 하방으로 빠지겠죠. 큰 손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올라올 만한 종목. 앞에 두 종목은 동전줄에서 빼버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시간으로 상한가 간 종목이 없습니다. 이슈가 잘 먹어도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죠. 시장이 벌써 이미 공포 구간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 KGETS나 뭐 이런 뉴스 뜨면 얘네들 시간으로 상한가 갔는데 이제는 상한가도 잘 안 가요. 왜? 불안하니까 안 사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 아침에 KGETS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ETS는 잊어버릴만 하면 올라오죠. 자, 이전에도 KGETS는 겁나 수익이 났습니다. 매각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는 회사, 알짜 회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태영그룹이 KKK와 손잡고 KGETS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빠지던 KGETS가 시간으로 7%까지 올랐습니다. 상 갔다가 왔나요? 상 찍고 온 것 같은데 17650 그쵸? 예, 상 찍고 빠졌습니다. 상 찍고 최고점이 상 찍고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KGETS는 내일도 아마
제일 확실하게 움직임이 아침부터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상한가 간 종목들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은 KGETS도 요것도 내일 찍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M&A 관련한 이슈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차트도 바닥이에요. 이지홀딩스. 자, 이지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지홀딩스는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그러니까 뉴로보라고만 할게요. 뉴로보라는 회사에 지분을 갖다가, 이엔베스트, 이엔인베스트가 지금 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분, 이엔인베스트를 갖다가 이지홀딩스, 이지USA 홀딩스가 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지홀딩스는 예, 이 회사를 가지고 있겠죠.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홀딩스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의 지분을 이엔인베스트가 가지고 있고, 이엔인베스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이지홀딩스 USA죠. 그거를 이지홀딩스가 지분 자회사니까, 그쵸? 이지홀딩스가 1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하나 둘 셋 네 자리를 거쳤는데 얘가 지금 시간으로 올라온 겁니다. 물론 오늘 또 움직인 종목 하나 더 있었죠. 이지홀딩스 말고 하나 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팜스토리입니다. 그죠? 팜스토리. 자, 팜스토리도 마찬가지. 팜스토리도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팜스토리도 같은 이슈로 움직임 나오고 시간으로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움직임이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이지홀딩스는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뭐 하는데, 그래도 시간에 의해서 먹혔어요. 6%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약품은 장중에 제가 경구용 치료제라고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 예, 수급 들어올 때 확 들어왔다가 또 뒤질 때는 확실하게 뒤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꽤 높을 거예요. 10% 넘을 것 같은데. 19,250원. 네, 19,250원. 17,750원. 그러면 대충 15,000원. 15,000원이면 거의 10% 가까이 되죠. 그렇게 움직임 나왔는데 동아약품 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임상 2상 진입.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진행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 동아약품 같은 경우도 경구용 치료제, 예,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경구용 코로나19라고 해놔야 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쵸? 장중에 제가 동아약품 몇 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으로도 5% 올라왔습니다. 지금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걸로 동아약품이 올라왔죠. 나머지 경구용 치료제는 올라오질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동아약품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린바이오가 계속 꿈틀꿈틀대더니 이 뉴스 때문에 움직였나 보네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10월 중 모더나 백신 국내 공급 기대감에 시간으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9%. 그죠? 4.79%. 서린바이오 올라오면 이신바이오 보시라고 그랬죠? 이신바이오 같이 움직이는데, 와! 이신바이오도 완전히 다 박살 나고 있네요. 그죠? 이신바이오도 3%. 그 대신 얘네들 내일 확실하게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실제 그냥 짧게 단발로 움직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KG케미칼은 KGETS 모회사죠. 그쵸? 그래서 태영그룹, 예, KKR 손잡고 KGETS 매각된다는 것 때문에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GETS만 먼저 보시고 얘네들이 날아가면, 예, KG케미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솔리드가 갑자기 이슈가 나와서 뭔가 했더니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고,
예. 런던 지하철 공사 매출 개시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솔리드가 런던 지하철 공사 예, 매출 개시 뉴스가 나왔고 3.7%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원. 자, 23%인가요? 예, 지금 상한가 갔어요. 3%로 상한가 갔는데 26%구나. 그래서 상한가 갔습니다. 시간으로 상한가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내일 이제 시간으로 상한가 겹쳐가지고 내일 그 리비안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올 종목은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쵸? 에코캡, 대원화성, 세원까지. 실제적으로 지금 에코캡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 풀렸죠. 근데 에코캡도 강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대원화성은 조금 힘들게 올라왔어요. 그쵸? 대원화성 이따 봐드리겠지만 조금 힘들게 올라왔는데, 얘네 셋 다 상한가가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세원까지 보시면, 저는 세 종목을 상한가를 먹었네요. 그쵸? 예, 세원도 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리비안 관련한 종목으로 몇 번을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으시라고 아침에 진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세 종목 다 상한가를 가네요. 이거 말고도 몇 개의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그 종목들은 좀 약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역시 대장주 세 종목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에코캡, 그 다음에 세원, 그 다음에 대원화성 요 세 종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뉴파워 플라즈마는 과열 종목이죠. 그쵸? 과열 종목이고 지금 내일 풀립니다. 내일 풀리는 것 때문에 시간으로 올라온 거고요. 저희 리딩클럽에서 저한테 아까 사도 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사시라고 했는데 사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내일 3단 매매 적용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 매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적어 놨는 게 좋죠. 그죠? 오늘이 이날이면 내일 여기다가 3단 매매. 자, 뉴파워 플라즈마. 네, 3단 매매라고 적어 놓고요. 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내일 아침에 움직임 나오는 거 보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성산업. 대성산업은 대성에너지랑 항상 같이 움직임 나오죠. 자,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대성에너지가 오늘 먼저 움직임 나왔고, 대성산업이 항상 뒤에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발주로 보시는데, 시간으로 지금 2.49% 올랐고요. 대성에너지는 못 올라갔네요, 오히려. 예. 어쨌든, 내일 아침에 봐야 될 종목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확실하게 움직임이 나올 종목은 KGETS. 그죠? 예, KGETS가 일단 제일 확실하고, 이지홀딩스나, 나머지는 좀 그래요. 그쵸? 동아약품 누구자? 그닥. 그래서 KGTS 보고 요 이지홀딩스랑 동아약품은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세원 꼭 보세요. 세원도 같이 내일도 움직임 나오나 리비안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대 매매 아시는 분들은 뉴파워 플라즈마까지 같이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21년 9월 29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 3종목, 20% 2종목, 나머지 15%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종목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캡부터 한번 보죠. 자, 에코캡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겁나 빠르게 상한가 갔죠. 아침에 에코캡 빠르게 움직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얼음 들어가자마자 바로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그쵸? 예, 미국 전기차 기업 리비안 상장 앞두고 리비안의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공급하고 있는데 와이어링 하네스를 갖다가 공급하고 있답니다. 에코캡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원화성도 상한가를 갔죠. 대원화성도 마찬가지. 근데 대원화성은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중간에 살짝 눌러주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리비안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갖다 공급하면서 대원화성, 리비안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원은 상한가는 아니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얘도 자동차 부품
공조 부품을 갖다가 넣는다는 거. 얘도 거의 상에서 마지막에 미끄러졌어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다시 상한가 빠졌다가 상한가 붙여버렸네요. 그쵸? 예. 어쨌든 지금 이 세 종목은 리비안이 상장되는 거 10월인가요? 11월인가 상장한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리비안 상장이 언제죠?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리비안 상장이 홍성열, 윤석열, 온실가스 관련한 종목. 어이야? 리비안이 어딨죠? 아까 엄마야? 리비안이 없네. 어쨌든 그거 관련한 걸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장에 본 것 같은데 여기엔 없네요. 자, 어떻게든 리비안 관련한 종목들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따라간 종목이 있었죠. 우신 시스템이라고, 예, 이것도 리비안 관련한 종목을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배터리 정비, 배터리 장비를 갖다 공급했다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우신 시스템이 리비안 관련한 종목으로 장중에 이슈가 돌았어요. 얘도 29%까지 올라왔어요. 겁나 세게 올라왔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밀렸다는 거. 역시나 후발주들은 챙기는 게 최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성 TPC. 해성 TPC는 지금, 예, 이게 1대1 무상증자 이슈가 언제 나왔냐면은요, 아마 장 끝나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예, 무상증자 이슈가 언제 나왔냐면은, 여기에 보면 4시 14분에 나왔죠. 4시 14분에 무상증자 결정을 하기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무상증자 결정이 됐는데, 날짜를 한번 확인할게요. 자, 신주 배정일이 언제예요? 10월 13일. 자, 10월 13일이 신주 배정일입니다. 자, 10월 13일. 그러면 하루 이틀. 자, 이날 가는 게, 자, 요 날이 뭐죠? 해성 TPC. 해성 TPC. 1대1 무증 받는 거. 무증 참여. 참여하려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날이 권리락이 되는 날이겠죠. 그죠? 네. 자, 권리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예,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증자 매매는 먹으면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아침에 뜨는 거 봤으면, 이거 만약에 어제 무상증자에게 알았으면, 이거 아침에 그냥 무조건 시가매수 드렸을 거예요. 근데 좀 아쉽다. 예, 이게 얼마짜리예요? 12%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금방 상한가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먹는 거거든요.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공부하셔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캠트로스도 뭐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죠. 캠트로스 2차전지 관련한 종목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움직임 나오다 뒤지고 움직임 나오다 빼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다가 20선 위로 올라오다가 여기서 또 20선 밑으로 빼요. 다시 올랐다가 또 빼고 올랐다가 또 빼고 점점점 이 진폭이 커지면서 빼는데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 번 들어가서 2번 먹고 1번 손해봤어요. 시간으로도 밀렸죠.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예, 저평가 그룹으로 해서 저평가의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예, 그냥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전약품. 국전약품 경구용 치료제 관련한 거죠. 예. 와, 국전제품 차트 보면 미쳤어요. 그쵸? 오늘도 저점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시간으로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그래요. 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진입, 나파모스타드, 니콜라마사이드, 복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실에 국전약품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관련한 이슈고요. 아까 팜스토리 말씀드렸죠? 팜스토리 다시 한번, 예,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그거를 갖다가 지분을 EN 인베스트가 갖고 있고, 그 지분을
EG USA 홀딩스가 가지고 있고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팜스토리나 EG 홀딩스다. 뭐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신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신 시스템 말씀드렸고 한국 주강도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중국의 타이트한 철강 수급 지속, 철강 수혜주들. 자,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서 철강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예, 철강 회사들이 지금 포스코도 중국에서 정전 때문에 지금 공장을 가동을 멈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주강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철강주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잘 지켜보시고 이슈가 나오는 것들 잘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코캡, 대원화성, 일단은 세원이 같이 움직임 나올 겁니다. 오전장에는 출렁출렁 할 거예요. 오후장에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오전장에는 리비안 관련한 종목을 해서 이 세 종목이 아침부터 세게 튈 거고요. 해상 TPC는 내일 갭 떠서 움직임 나오겠죠. 너무 무리 나지 마세요. 이제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캡트로스도 저점에서 뭐 단타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9월 3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9월 29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점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찾아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식을 풀로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뭐 80%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하락이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하락폭을 견디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조금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선물을 배우셔가지고 선물 매도로 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내일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선물도 9월물이 이제 끝났죠. 그죠? 9월물이 끝나고 지금 12월물인데 어쨌든 내일 3분기가 끝나는 날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만약에 시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자금을 지킬 수 있는지, 내 그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거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곧버스를 생각하더라고요. 인버스인가요? 인버스를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